네,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수익률을 극대화보는 시간입니다. 공략주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처럼 만에 어제도 이제 지수 상승이 조금 나타났는데 연속적인 상승이 좀 일어났죠.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긴 했지만 장중에 어떤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수급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.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적이었는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종목입니다. 한국가스공사인데요. 어제 지금 장 초반에 지금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상당히 조금 핫하게 지금 작용을 하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단은 지금 동해안에 140억 달러 지금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. 뭐 이제 이런 어떤 매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죠.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급등하는 이제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추에서 여기 상업용 지금 이 부분들은 올해 연말부터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긴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상업적인 매력이 있을 때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한국가스공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어저께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한가에 좀 안착을 하는 모습이고 기관들의 수급도 상당히 조금 양호한 모습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을 좀 바라본다면 기관들은 매도를 했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바라본다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조금 가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뉴스가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등락이 좀 커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면밀히 뉴스는 좀 보셔야 될 것 같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내용입니다.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.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자회사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. 장중에 18%까지 급등을 했는데 100% 자회사 하나정밀기계가 지금 하이닉스의 TC본드를 지금 납품하기로 했다는 어떤 언론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 10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매물이 좀 커지면서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좀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일각에서 이야기들이 조금 많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납품은 하긴 하지만 기술력은 아직까지 뭐 한미반도체에도 좀 못 미친다.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25만 원에 대한 어떤 저항은 확실하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좀 저항이 좀 무거울지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저항 자리가 25만 원이 좀 무겁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네요. 자, 세 번째 종목입니다. HMM인데요. HMM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제가 5월 들어서도 해운주 많이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렸죠. 운임지수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19,000원의 어떤 돌파가 좀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해운 운임이 계속 좀 강한 모습이고 특히 이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좀 강한 모습이죠. 그래서 1년 9개월 만에 가장 좀 고점을 경신하는 이제 그런 어떤 운임지수가 여전히 HMM 입장에서 좀 호재거리인데 이 종목도 역시나 조금 좋아지는 모습은 맞지만 좀 약간은 2만 원에 대한 저항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면밀히 이번 주에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지금 자동차 기아인데요.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당히 좀 장중에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. 물론 이제 상승해서 좀 마치긴 했지만 수출입 동향을 보니까 자동차 수출이 상당히 조금 호조를 좀 띄었습니다. 지금 5월 달에 최대치를 좀 경신을 했고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을 제외하고 60억 달러 이상 계속 좀 수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자동차 판매량은 일단은 작년보다는 좀 줄어든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추이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12만 3천 원에 대한 저항이 좀 강력하고요. 그다음에 지지선은 11만 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조금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셔야 될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두 번째 내용인데 공략주 시간입니다. 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반도체와 바이오인데요.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V6 낸드 깜짝 수요라는 어떤 지금 제목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 시안팩 가동률이 거의 지금 풀가동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. 지금 작년에 20에서 30% 정도 공장 가동률이 머물러 있었던 가동률이 지금은 거의 풀가동 상태까지, 그러니까 100%까지는 올라왔다라는 건데 상당히 좀 호재거리입니다.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삼성전자 밸류체인 또는 낸드 수혜주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바이오인데요. 그다음에 바이오 USA가 이제 개막이 됩니다. 바이오 USA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금 바이오 행사 전시회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세계에 지금 1,500개 기업들, 그다음에 관계자들 2만 명이 좀 참석한다고
있다고 합니다. 여기서 뭐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수출입 계약이라든지 어떤 기술 공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추이가 좀 중요합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금리가 좀 하락을 하고 있죠. 그 부분들이 조금 바이오 업종의 어떤 기대 심리, 그러니까 수급을 조금 불어넣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. 오늘 마감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약 바이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관련주들은 큰 종목과 중간 사이즈 종목들을 같이 조금 폭넓게 체크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. 저는 오늘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를 좀 말씀드릴게요. 반도체 TCK인데요. 이전에도 한번 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. TCK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. 지금 전공정에서 우리가 시각공정에 사용되는 그런 소재 부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낸드 플래시 산업이 성장을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2개월 포워드 PR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 매력은 상당하죠. 최근에는 21선에 대한 안착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. 현재 위치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3만 원, 이 자리가 넘으면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14만 원 목표치 손절 라인은 10만 5천 원 이렇게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반도체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설명 요 정도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자분들 오늘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의진이었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